뭐 마지막 문제는 나왔지만 허블의 법칙은 한 문제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이번 7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쉬운 편이야. 그러니까 지금 계산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잖아, 맞지? 그래서 별의 물리량이나 자, 또는 이 허블의 법칙 관련된 식 가지고 어렵게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번에 7월 학평 같은 경우에 은하들 배열이 어떻게 돼 있었죠? 일직선상에 있잖아, 맞지? 시선 방향에 대해서 존재한다라고 제시하면서 일직선상에 놓이게 해. 근데 일단 우리 은하의 위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 맞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자, 삼각형을 이루게 만듭니다. 삼각형을. 근데 삼각형을 이뤘을 때 당연히 어떤 각이 나올까? 특수각이 나오겠지. 좀 더 나가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했어. 제일 처음 초기 문제는 시선 방향이 한 방향에 있는 애들 따지는 것. 그런데 이제는 양쪽 방향에 있는 애들. 이번 7월 같은 것. 근데 지금 이번 7월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은하 자체가 같은 직선상에 있던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좀 전에 했던 건 직선상에 있거나 일직선상에 있거나 또는 반대쪽에 있거나 어쨌거나 일직선에 놓였을 때 우리 은하를 같이 넣어놓고 하는 것. 그래서 삼각형 놓거나 또는 사각형을 만들거나 이런 배열들이야. 뭐 또는 십자가 배열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문제를 묻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특수각을 고려해서 문제들을 내게 돼 있어. 그 생각을 하시고. 자, 식은 두 가지 뭘 씁니까? V는 HR 허블의 법칙 식과 또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라는 도플러과 식. 이 두 가지만 쓸 수밖에 없어. 자, 가볼게. 자, 허블의 법칙. 자, 외부 은하들을 허블은 외부 은하를 많이 관측했는데 그래서 그 형태를 보고 형태에 따라 분류하기도 했지만 또다시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은하들을 봤더니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럼 적색 편이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지고 있다. 근데 모든 은하가 다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크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 우주가 뭐 해야 된다? 우주 팽창을 해야 된다. 원인은 우주 팽창. 자, 근데 여기서 특히 먼 은하라 그랬는데 그래, 특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커서 적색편이 잘 나타난다 그랬어. 그런데 가까이 있는 은하 같은 경우에는 우주 팽창에 의해서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질량과 질량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은하들끼리는 만유 인력이라는 인력이 작용하지. 그래서 우주 팽창에 의해서 멀어지는 효과보다는 서로 만유 인력에 의해서 가까워지는 효과가 더 커.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뭐 한다? 접근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뭐 차후에 충돌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도플러과 식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자, 이 식을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식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 맞지? 근데 항상 쓰입니다. 자, C가 뭐였죠? 빛의 속도, 광속. 근데 이 C 값은 항상 제시해 줍니다. 항상 제시해 줘.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지만 항상 제시해 주고. 자, V가 뭐였죠? 우리가 관찰한 그 후퇴하고 있는 은하. 속도, 후퇴 속도였습니다. 자, 람다 제로는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는 파장들이 있겠지? 특히 흡수선이 있는 애들이 되겠지. 어쨌거나 기준 파장, 원래 파장이 되는 거고 자, 원래 파장 값이 얼마인데 얼마로 관측된다 그거잖아, 맞지? 예를 들어 원래 파장이 500인데 510으로 관측되었다. 델타 람다는 뭐다? 파장 변화량 그래 10이 되겠죠? 500인데 510으로 관측되었단 말은 현재 10만큼 변한 거니까 10만큼 늘어난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식을 쓰면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 그러니까 지금 람다라는 것은 지금 관측되고 있는 파장. 지금 값에서 원래 값을 빼야 되겠지? 그래야 변화량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490이 나왔다면 원래 파장이 500인데 490이란 말은 490에서 500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0, 10이 줄어든 거잖아, 맞지? 변화량을 알려면 지금의 관측값에서 빼야 된다. 참고로 이 결과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적색 편의량이라 부르기도 해. 문제에서 거의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적색 편의량을 우리가 영어 자 소문자 G, G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G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저게 저런 의미라는 것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게 광속이라는 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원래 파장은 제시해 줄 거잖아, 맞지? 그러면 광속과 원래 파장은 정해져 있는 값들이야. 그 말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후퇴 속도와 뭐다? 파장 변화. 이 둘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아까 우리 우주 팽창할 때 멀리 있을수록 멀어지는 속도 크다 그랬잖아, 맞지? 그러면 거리와 후퇴 속도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비례인 거야. 거리와 후퇴 속도와 파장 변화량. 됐나? 그 파장 변화량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거리의 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됐지? 어제 그래서 제시했잖아. 맞지? 7.5와 6이라고. 기억납니까? 네. 자, 그러면 허블의 법칙은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적색 편이라인 크다, 후퇴 속도가 크다. 이 관계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주 팽창을 의미한다는 것. 자, 허블의 법칙은 여기 점 찍힌 것들이 뭐냐면 은하들을 관측한 결과들을 점으로 찍은 거야.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고. 그래서 점을 찍어봤더니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놓이진 않지만 전체 경향이 서로 거리와 후퇴 속도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는, 그리고 이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를 의미하는 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지.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 서로 비례 관계 있다는 거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는 우주 공간이 팽창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조심할 것이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그림상에서 우리 은하를 가운데 두고 여러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는 그림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이거는 어쨌거나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그냥 지구를 그냥 우리 우주를 가운데, 우리 은하를 가운데 뒀더라도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실제 어떤 은하를 중심에 두더라도 서로가 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은하, 어떤 지점을 현재 기준 삼더라도 모두 멀어질 거니까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 그래서 문제상에서 우리 은하, 그림상에서 우리 은하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은하가 중심이란 말은 다 틀린 거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기울기. 자, 원래 그래프상에서 가로가 거리였고 세로가 속도다.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가로축 증가량분의 세로축 증가량. 바로 가로, 세로, 거리분의 속도가 되겠지. 참고로 지구과학에서는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분의 속도. 자, 이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 h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거리.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67.8km/s per 메가파섹. 자, 지금 단위 자체가, 자, 기울기란 게 거리분의 속도이기 때문에 단위 역시 거리의 단위 분의 속도의 단위, 속력의 단위가 되는 것이. 됐나? 자, 근데 1메가파섹. 참고로 메가파섹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자, 메가파섹, 메가는 얼마입니까? 10의 몇 승? 10의 6승이었죠? 100만. 그러면 100만 파섹당 67.8km/s 속도가 속력이 변한다. 그 말을 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얼마든지 요거 현재 실제로 관측 결과 가지고 이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관측한 사례들이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V 속도로 속력을 V, 거리를 R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은, 자, R과 V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거리가 멀수록 머리는 속도 크다 그랬잖아, 맞지? 비례관계야. 자, 그러면 V와 R, 자, 지금 허블 상수로서 상수는 고정돼 있을 거니까 이 값이 일정하려면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커져야지만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V와 R은 서로 비례관계다. 식을 쓰면 요거 정도 풀어서 쓰면 V는 HR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럼 하나 더. 자, 그래서 이거는 우주 팽창률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주 팽창률 상수 의미가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우주 나이. 이거 결과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지만 결과적인 거 알아야 되죠. 우주 나이 어떻게 된다고? H분의 1. 맞지?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좋아. 자, 우주 나이 시간. 근데 가정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시작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맞나? 자, 제로가 된단 말은 원래 우주는 크기가 점이었다. 그 뒤에, 그리고 팽창 속도가 일정해야지만이 우리 현재 어떤 나이를, 시간을 잴 수 있는 거잖아. 자, 원래 우리 어떤 속력으로 어떤 거리만큼 갔다 그러면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속력이 마구마구 변하면 어떤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최초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고 우주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두고 그래야지만이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빨라지고 있다. 이걸 무슨 우주? 가속 팽창 우주라 그랬지. 자, 가속 팽창 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초신성 1A.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갈게. 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속력분의 거리, 속도분의 거리. 다시 말하지만 지구과학은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V고 거리는 R이고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현재 V분의 R, R분의 V가 뒤집어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H 이놈의 역수 H분의 1이 된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H분의 1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H가 얼마였죠? 67.8km/s per 메가파섹이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H는 원래 1메가파섹당 67.8km/s 속력이 변하는 거잖아. 맞지? 이게 원래 H 값이잖아. 근데 이거 역수니까 위아래가 바뀌면 되겠죠? 분모 분자 바뀌면 되겠지? 그 말은 67.8km/s로 1메가파섹 가려면 얼마나 걸리냐 그 말이잖아.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왔지? 138억이 나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기울기. 자, 원래 그래프상에서 가로가 거리였고 세로가 속도다.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가로축 증가량분의 세로축 증가량. 바로 가로, 세로, 거리분의 속도가 되겠지. 참고로 지구과학에서는 속도와 속력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분의 속도. 자, 이 기울기가 바로 허블상수 h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거리. 자, 이 값을 계산해 보면 67.8km/s per 메가파섹. 자, 지금 단위 자체가 자, 기울기란 게 거리분의 속도이기 때문에 단위 역시 거리의 단위 분의 속도의 단위, 속력의 단위가 되는 것이. 됐나? 자, 근데 1메가파섹. 참고로 메가파섹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맞지? 자, 메가파섹, 메가는 얼마입니까? 10의 몇 승? 10의 6승이었죠? 100만. 그러면 100만 파섹당 67.8km/s 속도가 속력이 변한다. 그 말을 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얼마든지 요거 현재 실제로 관측 결과 가지고 이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관측한 사례들이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V 속도로 속력을 V, 거리를 R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은 자, R과 V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관계죠. 거리가 멀수록 머리는 속도 크다 그랬잖아. 맞지? 비례관계야. 자, 그러면 V와 R 자, 지금 허블상수로서 상수는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이 값이 일정하려면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커져야지만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V와 R은 서로 비례관계다. 식을 쓰면 요거 정도 풀어서 쓰면 V는 HR이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럼 하나 더. 자, 그래서 이거는 우주 팽창률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주 팽창률 상수 의미가 그렇다는 거. 자, 그리고 우주 나이. 이거 결과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지만 결과적인 거 알아야 되죠. 우주 나이 어떻게 된다고? H분의 1. 맞지?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좋아. 자, 우주 나이 시간. 근데 가정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시작이 제로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맞나? 자, 제로가 된단 말은 원래 우주는 크기가 점이었다. 그 뒤에 그리고 팽창 속도가 일정해야지만이 우리 현재 보면 어떤 나이를 시간을 잴 수 있는 거잖아. 자, 원래 우리 어떤 속력으로 어떤 거리만큼 갔다 그러면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속력이 마구마구 변하면 어떤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최초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고 우주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두고 그래야지만이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빨라지고 있다. 이걸 무슨 우주? 가속 팽창 우주라 그랬지. 자, 가속 팽창 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뭐 있습니까? 초신성 1A. 나중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갈게. 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속력분의 거리, 속도분의 거리. 다시 말하지만 지구과학은 속력과 속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은 V고 거리는 R이고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현재 V분의 R, R분의 V가 뒤집어진 거잖아. 맞지? 그래서 H 이놈의 역수 H분의 1이 된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H분의 1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H가 얼마였죠? 67.8km/s per 메가파섹이잖아. 맞지? 그러면 원래 H는 원래 1메가파섹당 67.8km/s 속력이 변하는 거잖아. 맞지? 이게 원래 H 값이잖아. 근데 이거 역수니까 위아래가 바뀌면 되겠죠? 분모 분자 바뀌면 되겠지? 그 말은 67.8km/s로 1메가파섹 가려면 얼마나 걸리냐 그 말이잖아.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왔지? 138억이 나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700이 나온다. 그럼 틀린 거지. 자, 그리고 우주의 크기. 자, 참고로 우주의 크기는 정확히 말하면 뒤에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을 뭐라 불렀죠? 우주의 지평선. 지평선.
우리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지평선 너머로 안 보이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평선 너머에도 더 땅이 있는 거잖아. 맞나?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을 말합니다. 볼 수 있는 끝. 그래서 바로 가장 멀리 있는 은하의 거리를 말하는 거지. 실제로 그 너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가장 멀리 있단 말은 원래 거리가 멀어지면 후퇴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가장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라는 말은 후퇴 속도가 최대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움직임의 속도, 물체의 속도, 가장 큰 건 뭐였다? 빛의 속도, 광속이죠. 그래서 최대, 자, 이 최대란 말은 바로 광속을 의미한다. 그 말이 되는 거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은 이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그러면 넘어설 수 없으니까 이 값까지는 인정해 준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공간의 팽창 속도는 이 속도를 넘어 안 넘어? 넘을 수 있죠. 공간의 팽창 속도는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는 HR. 자, 그러면 요거, 자, 참고로 속도가 가장 큰 것이 광속이라 그랬으니까 V가 가장 멀리 있는 은하의 속도는 C가 될 수 있는 거지. 광속. 그러니까 C는 V 대신 C를 썼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어쨌거나 원래 점에서 시작해서 저 끝까지 가 있는 거잖아. 맞지? 점에서 저 끝까지 바로 이놈의 거리까지 가 있을 거니까 이 R 자체가 바로 우주의 크기가 된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됐죠? 점에서 제로에서 현재 이놈의 은하까지 거리가 바로 R이 될 거니까 이 R이 바로 은하의 크기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R은 H분의 C. 자, R은 H분의 C 그대로 수정했잖아. 맞지? 자, 여러분 아까 H를 구했습니까? 구했고 C. 광속이죠? 근데 이건 쉽게 가야 되겠지? 자, C가 30만 km/s고 아까 H가 67.8km/m이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게 이거 H분의 1 곱하기 C죠? H분의 1이 뭐였지? 138억이라는 시간이었잖아. 맞지? 그리고 C는 광속이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138억 년 같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이건 138억 광년이 되는 거지. 쉽게.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 숫자를 직접 묻지는 않죠. 숫자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 나이가 H분의 1, 우주의 크기가 H분의 C. 어쨌거나 H와 역수관계라는 것. 자, 3번 갈게. 자, AC, 자, 은하들 운동 방향 스펙트럼선 적색 편이량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적색 편이라는 것은 후퇴 속도 때문에 결정되는 거지. 그 말이 이 후퇴 속도는 또 거리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적색 편이량은 현재 보면 후퇴 속도에 비례할 것이다. 그리고 거리에 비례할 것이다. 됐지? 그 관계를 알고 있으면 됐지. 자, 현재 보면 원래 C분의 V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가 Z 이거 적색 편이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지구는 우주 중심에 있다? 중심에 있다 없다? 우주의 중심 없지? 틀렸고. 자, B는 A보다 지구로부터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 자, 참고로 이 적색 편이량이 클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큰 거지. 현재 보면 자, B와 A, B는 0.2, A는 0.1. 그러면 B가 더 빠르게 멀어진다. 그 말이죠. 자, 디귿. C는 B보다 지구에서 더 먼 거리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적색 편이량은 후퇴 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에 비례한다. 이 값이 큰 놈이 더 먼 거리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B와 C를 보면 자, B는 0.2, C는 0.3이니까 C가 더 멀겠지. 됐지?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예. 자, 8번. 자, 우리 은하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두 은하 A, B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허블 상수는 70km/s per 메가파섹 되어 있는데, 자, 구해보자. 일단 허블 상수를 구하려면 자, V는 HR, 이 식에서 허블 상수에 관련된 식으로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허블 상수 H는 R분의 V. 자, 지금 거리 R과 후퇴 속도 V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시키면 될 건데, 자, B는 다 나와 있지 않고 A는 다 나와 있으니까 A 값을 넣게 되면 자, 거리가 30 그리고 후퇴 속도는 2100. 그러면 30분의 2100. 결과는 70이 나오겠지? 그래서 허블 상수는 70. 맞는 말 되겠죠? 자, 니은. 자, 가는 2100km/s보다 크다. 당연히 거리가 더 멀면 현재 후퇴 속도는 더 빠르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는 빠른 서로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2100보다는 더 클 겁니다. 일단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서로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B의 거리가 A의 2배이기 때문에 후퇴 속도 역시 2배가 돼서 4200이 되겠지? 어쨌거나 2100보다는 크다? 맞는 말. 자,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 자, B가 우리 은하의 2배이다. 자, 그럼 일단 위치 관계를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 그랬으니까 우리 은하가 있다면 왼쪽에 예를 들어서 A가 있다면 오른쪽에 B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거리가 30대 60이니까 1대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니까 자, 이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할 거니까 거리 B만 따지면 되겠지? 자, 그러면 A로부터 우리 은하까지는 거리 1, 그리고 A로부터 B까지는 거리가 1과 2를 더할 거니까 3이 되겠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후퇴 속도 역시 1대 3. 그러면 현재 우리 은하보다 B의 후퇴 속도가 3배가 된다. 그 말이지. 여기는 틀렸지? 네,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죠. 자, 12번. 자, 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진 은하까지 거리와 자, 시선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자, 기울기는 허블 상수이다. 자, 그래프상에서 현재 우리가 기울기라는 것은 가로측의 증가량분의 세로측의 증가량이 되는 거지.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식 자체는 V는 HR. 현재 H는 허블 상수가 될 것이고 V는 후퇴 속도, R은 거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V와 R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이런 건데 자, H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H는 R분의 V가 되는 거지. 거리분의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현재 이 기울기 자체는 바로 가로축, 세로축, 거리분의 속도. 그래서 허블 상수가 기울기가 맞죠. 자, 니은. 자, 모든 은하는 지구로부터 멀어져 간다. 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허블의 법칙,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은하들은 멀어지는 거지만 특히 멀리 있는 은하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어. 왜냐하면 자, 이게 자료에 보게 되면 점들을 봤을 때 0보다도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있어. 0보다도 아래쪽. 그 말은 자,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거지. 자, 마이너스 값이라 말은 플러스 값을 가지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마이너스 값을 가진 것은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지? 접근. 자, 왜냐면 자, 은하들끼리 서로 어쨌거나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이지. 만유인력을 작용할 건데 만약 가까이 있다면 만유인력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 자,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힘은 크게 돼 있어. 그러면 서로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는 이 만유인력이 우주 팽창으로 인한 현재 거리가 멀어지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접근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서로 간에 미치고 있는 중력, 만유인력에 의해서 서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경우에 나중에 가까워져서 서로 충돌 은하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 다 멀어진다는 말은 틀렸다. 특히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접근하더라. 자, 디귿.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지금 그래프를 보더라도 거리가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서로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지. 자, 14번. A와 B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외부나 거리와 후퇴 속도 관계를 나타낸 거고, 그리고 묻는 것은 A와 B를 이용하여 구한 우주의 나이와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 허블 상수분의 1이지. 그리고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C라는 것은 광석이죠. 이런 관계 시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H를 구해야 될 건데 주어진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죠. R과 V가 될 건데 이 기울기 R분의 V, 이게 바로 허블 상수 H를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러면 A와 B의 기울기 H를 비교하게 되면 기울기가 더 큰 A가 허블 상수값이 더 크다 그 말이지. 자, 근데 우주의 나이나 우주 크기나 허블 상수 역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허블 상수의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오히려 기울기가 작을수록 허블 상수가 작단 말이니까 우주의 나이나 우주 크기나 더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울기가 작은 B가 A보다 우주의 나이도 많고 우주의 크기도 크고 답은 4번 되겠지. 자, 5번. 자, 1920년 이후 관측 통해 구한 허블 상수 되어 있습니다. 자, 허블 상수는 A시기, B시기 자,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세로값 자체가 세로축의 값이 허블 상수잖아, 맞지? 자, 그러면 A는 위에 점들이 분포하고 있고 B는 아래쪽에 있을 거니까 A 때 크겠죠? 됐고. 자, 허블 상수 이용한 우주 나이. 자, 우주 나이 시기 어떻게 되죠? H분의 1이죠. 맞지? 그러면 H가 크면 나이는 적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H가 적은 B일 때 더 많겠지? 자, 그리고 우주의 크기. 우주 크기 시기 어떻게 되죠? H분의 C였죠. 역시
허블 상수의 역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허블 상수 클수록 역시 작은 것. 됐죠? 이건 어렵지 않은 거지. 자, 넘어갈게. 자,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 자, 7번. 자, 가는 AD 상대적 위치 나와 있고, 자, 나는 B에서 관측한 CD의 스펙트럼 방출선, 적색 편입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기억은 491.2다 돼 있는데, 자, 491.2 어떤 숫자, 이봐. 현재 보면 이 숫자가 좀 특이하잖아, 맞지?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 봐야 돼. 어떤 문제 보게 되면 그 값을 꼭 계산해서 도출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닌지만 판단하고 아니면 그냥 꺼야 되지. 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맞지? 굳이 계산할 필요 없는 거지. 맞나?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원래 C분의 V, 도플 효과식을 써야 됩니다. 지금 여기 현재 보면 파장 변화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C분의 V에서 원래 람다 제로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제로. 이게 파장 변화량이 될 거잖아? 자, 근데 C분의 V는, 자, V란 것은 뭡니까? 후퇴속도, 누구의 후퇴속도? 은하의 후퇴속도지. 그러면 어떤 은하가, 봐봐. 그러면 원래 기준되는 파장, 람다 제로는 다양한 파장 쓸 수 있을 거잖아. 내가 500자를 쓸 수도 있고, 600자를 쓸 수도 있고, 700자를 쓸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은하가 내고 있는, 그 은하에서 관측한 파장이라면 C분의 V. 그럼 은하는 하나니까 이 값은 변화가 없겠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은하라면 이 값은 고정되어 있는 거지. 파장은 달라지겠죠? 맞나? 파장 긴 놈과 짧은 놈, 어쨌거나 그 변화량, 이 수치화시킨 건 같겠지. 그렇지만 각각의 변화량은 다르겠죠.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자,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보게 되면 460과 기억이란 것이 지금 D, 자, D를 썼을 때, 참고로 왜냐면 B에서 봤다 그랬잖아, 맞지? 나중에 보면 이 거리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 거리가 나와 있잖아. 됐나? 자, 그래서 기억이 있고, 자, 그리고 현재 이에 대응되는 게 지금 뒤에 걸 본다면 460은 기억으로 변했지만 또 변한 게 뭐 있습니까? 500짜리가 531.2로 변했지? 자, 이 두 개 결과적 같잖아, 맞지? 왜냐하면 B라는 같은 은하 값이니까. 됐나? 자, 그랬을 때, 자, 500에서 31.2 얼마 차이 납니까? 500과 531.2 요거 31.2 차이 나죠? 근데 문제에서 기억값은 491.2일 거다라고 제시했잖아, 맞지? 이게 왜 나왔는지 보게 되면, 자, 봐. 자, 요거 차이 얼마입니까? 31.2죠? 이 차이도 31.2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값을 제시한 거잖아. 됩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 31.2라는 것은 람다에서 람다 제로 뺀 거죠. 이게 31.2로서 같다 그 말이잖아. 근데 두 개의 람다 제로는 같습니까? 하나는 460, 하나는 500이잖아. 맞지? 이 결과값은 같더라도 위에 분자가, 자, 분모가 다른데 분자가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닌 거지. 이거 틀린 거잖아. 이거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맞지? 그것만 확인하면 끝난 거야. 자, 됐지?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일단 아니란 건 알 수가 있다.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자, 허블 상수는 72다. 72. 참고로 허블 상수 구하려면 허블의 법칙, 자, V는 HR 요 식을 쓸 수밖에 없지. 됐나? 자, 그리고 자, H를 구하려면 R과 V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관측한 건 어디서 관측했다 그랬죠? B에서 관측했고 지금 거리 나와 있는 게 누굽니까? D밖에 안 나와 있지? D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걸 써야지. 딴 거 굳이 현저분 계산해내서 쓸 필요는 지금 당장 없잖아. 됐지? 그러면 B를 쓸 거고, 자, B를 쓰게 되면, 자, 당장 B를 쓰게 되면, 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B를 쓰면 R은 그대로 현재 보면 260 쓸 거잖아, 맞지? 그럼 뭘 구해야 되죠? V. 자, V 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현재 보면 파장 변화 나와 있잖아. 이거 도플 효과죠. 도플 효과 가지고 결과적으로 파장 변화 나와 있다면 도플 효과 가지고 V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V를 구하라 그 말이지? 자, 볼게. C분의 V.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게 아까 500짜리. 요거 값은 아까 이미 벌써 나와 있잖아, 맞지? 500이 531.2로 변했잖아? 그러면, 자, 파장 변화량은 31.2라는 거지? 그럼 500분의 31.2.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됐습니까? 그리고 C는 얼마? C는 얼마? 30만으로 나와 있죠? 됐지? 그러면 C 나와 있고 나머지 다 나와 있으면 V를 구할 수 있겠지. 됐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거 현재 600 곱한 거 똑같죠? 왜냐면 이게 500이니까. 그냥 계산했다 그 말이야. 여기 30만 올라갈 거잖아. 됐지? 자, 그러면 그 값은 현재 보면 18,720 나옵니다. 근데 이 계산하셔야 돼. 좀 잽실하지 문제가. 어차피 계산하셔야 돼. 다른 방법 없고. 자, 왜냐면 이 값을 직접 구하라 했기 때문에. 계산은 70이가 나오는 거죠. 되겠지? 자, D가 볼게. A에서 C까지 거리. A에서 C까지 거리. 참고로, 여러분들, A에서 C까지라 그랬는데, 어디에서 관측했다고? B에서 관측했다고. 맞지? 그리고 허블 상수 구했죠? 허블 상수 구했기 때문에 C의 속도만 나오면 C의 거리 구할 수 있지. B에서 C의 거리. 허블 상수 나와서 좀 전에 구했으니까. 참고로 문제에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묻잖아, 맞지? 이것도 그 순서대로 보게 되면 디귿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 니은인 게 상당히 많아. 이 허블 법칙을 이거 제시했죠? 이거 계산에 쓰란 말이야. 자, 그러면 BC는 그리 구할 수 있건데 좀 이따 할게. 자, 여기 직각삼각형 나왔네. 피타고라스. 어렵게 안 나와. 자, 그러면 195와 260 요거 자 3대 4가 됩니다. 그럼 3대 4대 5 요거 구하면 325. 어렵게 안 나와.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A와 B의 거리는 구했죠? 근데 문제에서는 A에서 C까지 거리 구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일단 AB 거리 구했고 근데 BC 좀 전에 말한 것처럼 BC의 거리는 허블 상수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자, 요거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구하는 방법은. 자, 31.2, 23.4.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참고로 하나의 은하에서는 하나의 값을 가진다 그랬지? 예. 맞나? 자, 그러면 지금 원래 B에서 C를 봤을 때 얼마 나옵니까? 523.4. 23.4가 차이 나지? 네. 자, D를 보게 되면 31.2가 차이 나게 되는 거지? 네. 맞나? 어디서 보는 거야, 지금? 지금 보는 건 B에서 보는 거죠? 네. B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거리가 멀면 파장 변화가 크죠? 맞나? 봐봐. 자, V는 뭐라고? V는 허블의 법칙. V는 허블의 법칙. V는 HR. 요거는 고정돼 있죠? 그러면 V와 R은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지. 자, 그러면 V와 R은 비례 관계야. 그 상태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봐. 요 지금 아까 523.4, 531.2 다 뭘 쓴 겁니까? 같은 파장 500을 쓴 거지. 그러면 여기서 분모는 똑같죠? 맞나? 그러면 이 파장 차이. 다시 말하면 델타 람다. 자, 요거 고정돼 있어. 같은 거 썼으니까. 됐지? 그러면 R과 V와 델타 람다는 다 무슨 관계야? 다 비례 관계죠. 다 비례 관계지. 이걸 쓴 거야. 왜냐하면 C에 내가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이미 벌써 파장 변화량 차이는 나와 있으니까 이 파장 변화량은 뭐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하니까. 됐지? 근데 B의 거리 나왔어 안 나왔어? 자, B에서 A의 거리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D의 거리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됐지? 자, 그러면 자, 파장 변화량 31.2분의 2 대 23.4는 자, 거리 260 나와 있지? 대 X라 써도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195 나옵니다. 좀 어렵나? 그러니까 이 식들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번에 6월 모평에는 안 나왔지, 맞지? 안 나왔어. 그런데 수능에 나와.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 분명히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를 낸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이 등급 현재 보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껏 내는 거야, 이거. 도플력과 식을. 다른 애들은 그렇게 내기 좀 어려워. 그나마 이번 우리 보면, 우리 외계 행성의 탐사 있지? 그것도 난 운동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요번에도 각도 가지고 된 거야. 근데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건 얘야. 걔는 궤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만 얘는 그렇지 않거든. 방향이 얼마든지 달라도 되거든. 자, 아까 요거 말고 허블을 붙여 써도 된다고 그랬잖아. 왜냐면 허블 상수가 앞에서 구했기 때문에. 됐지? 그러면 R은 H분의 V가 될 거잖아. 그리고 H는 71로 나와 있죠. V 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렇지. C분의 V로. 왜냐하면 파장 변화가 나와 있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C분의 V는 500분의 23.4. 원래 파장이 500인데 이게 23.4로 바뀌었잖아? 맞지? 그래서 23.4 될 거고. 됐나? C는 얼마입니까? 30만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600 곱하겠지? 600 곱하면 V 나올 거잖아. 그게 이 값과 똑같겠지. 됩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고. 자, 이해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계산 넣으면 되는 거고. 자, 넘어갈게. 자, 갑니다. 자, 대기는 우주선밖에 생각이 안 나나 보네. 자, 문제 갈게. 자, 문제에서 이걸 3차원적인 건데, 실제는 거의 뭐 면상이 이루어집니다. 운동들이. 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림으로 한번 안 그려보면 머릿속에서 그리면 좀 복잡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릴 수 있으면 그려. 위치관계를. 자, 은하에서 볼게. 자,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 AB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그랬죠? 일단 일직선상에. 일단 가운데 뭐 우리 은하 있을 거고. 자, 같은 AB가 어떻게 있겠지? 자, 첫 번째. 자,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 거리가 20메가파섹. 뭐 둘 중에 아무 데나 놓으면 되지. 20메가로. 됐지? 자, 그 다음에 B에서 우리 은하 관측하면 우리 은하는 2800km/s 속도로 멀어진다. 자, 멀어지는 것 여러분들 속도 나왔죠? 그럼 V는 HR 쓰면 되겠지? H가 나와 있지? 그 말은 R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리고 A에서 B를 관측하면 B의 스펙트럼이 500나노미터 기준 파장으로 507로 관측된다라고 했어. 자, 갑시다. 자, V는 HR이니까, 자, V는 HR, 그대로 쓰면 70H 나와 있죠? 자, R, 자, 2800이니까 R은 얼마 됩니까? 얼마? 40 되겠죠? 요거 2800 될 거니까 요거 R은 40이라 그 말이잖아? 자, 그런데 40인데, 자, 누구로부터 거리가? 우리로부터 거리가. 그럼 40이면 어느 방향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 A와 같은 방향인지 아니면 반대편인지. 그 밑에서 그렇게 묶고 있는 거야. 디귿에서.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하죠. 어쨌거나 일직선상에 있는데 A와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잖아.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지. 됐나? 자, 그럼 가봅시다. A에서 B를 관측하면 B의 스펙트럼은 500에 507로 바뀐다. 그 말이잖아. 자, 요거 참고로 거리는 속도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됐죠? 자, 거리 현적 속계. 거리와 속도는 서로 비례관계고 참고로 거리가 멀수록 파장 변화는 더 크겠죠? 자, 볼게. 자, C분의 V. 갑니다.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인데, 이게 지금, 자, 그대로 가볼게. 자, 이 값이 500분의 7로 나왔다. 그 말이잖아? 원래 파장이 500이고. 자, C분의 V인데 C를 넘겼습니다. V를 구하기 위해서. 자, C분의 V인데 C를 넘겼고, 자, 원래 파장이 500. 파장 차이가 7이라고 그랬죠? 507로 나왔으니까. 그럼 30만 그대로 곱할 거잖아, 맞지? 그 말은 위에다 600을 곱하라, 그 말이죠. 얼마 나옵니까? 얼마? 4200 나오겠지? 자, 됐나? 그럼 속도가 4200이다, 그 말이잖아. 됐지? 자, 그러면 속도가 나왔다면 거리 구할 수 있습니까? 맞지? 어떻게? V는 HR. H 나와 있잖아. 자, V는 HR. 4200. 허브의 법칙 70. 얼마 되죠, 거리가 그러면? 60. 그렇지. 거리가 60 된다, 그 말이지. 됐나? 네. 거리 60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리는 누구와의 거리 차이입니까? A와. 그렇지. 이거 밑에 있는 이거 가지고 구한 거잖아, 맞지? A에서 B를 관측했을 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A에서 B를 봤을 때 파장 변화 가지고 따진 거니까 A와 B 사이 거리를 말하는 거지. 됐나? 그 거리가 얼마? 60. 그러면 B란 놈의 가능성이 아까 우리로부터 40, 40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같은 방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반대편에 있어야지만이 두 차이가 60이 되겠지. 이렇게 찾는 거지. 그 위치를 다 잡은 거야. 자, 그럼 갑시다. 자, A의 후퇴 속도는 1400. 1400 맞습니까? 자, V는 HR. 아까 거리가 2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저면 그대로 곱하면 1400 맞겠지? 자, 스펙트럼 기준 파장, 동일한 흡수 파장, 변화량은 B가 A의 2배이다. 자, 동일한 흡수선. 기준값이 똑같다 그 말이지. 파자량, 자, 파장 변화량 물어본 거지? 자, 파장 변화량은
자, 파장 변화량은 동일한 람다제로 썼다 그랬어. 파장 변화량은 V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자, V는 HR, H는 상수. 이 V는 R과 무슨 관계? 비례관계. 됐나? 같은 파장을 썼다면 거리가 2배로 멀면 속도도 2배고 파장 변화도 2배. 됐습니까? 자, 그러면 B가 A의 2배, 그 말은 거리가 2배냐 물어보는 거잖아? 거리 2배 맞습니까? 참고로 아까 A는 20이 나오고 B는 40이 나왔잖아. 됐지? 자, 디귿. A와 B의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하냐? 같은 방향에 있느냐? 그 말이잖아. 지구, 자, 우리 은하에서 지구에서 봤을 때 같은 방향이냐? 아니지? 반대편에 있었죠? 그래야 60 되는 거니까. 됐나? 자, 보면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B 나와 있고, 자, 그리고 흑sun 파장과 거리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관계, 자, 은하의 거리와 후퇴속도와 편의량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 일단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다시 한번 말하면, 원래 허블의 법칙은 V는 HR이잖아, 맞지? 자, 그리고 C분의 V. 자, 도플 효과 식은 C분의 V분의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 H는 상수기 때문에 그러면 V와 R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건 이미 벌써 나와 있지? 자, 그리고 C는 광속. 이것도 정해져 있잖아. 그리고 어떤 은하에 대해서 말할 때 람다 제로. 이것도 제시가 되게 되면 이것도 정해져 있는 값이잖아. 그러면 V와 델타 람다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거지. 그러면 V와 델타 람다 비례, V와 R 비례. 그러면 R과 이 람다 해주면 파장 변화량도 비례가 되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세 개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게 고유 파장이 원래 파장 기준값이 400나노미터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 차이값 벌써 일단 이거는 관측한 값이잖아? 자, 그러면 404.6 차이가 얼마입니까? 4.6 이거는 23. 자, 차이값 자체가 4.6과 23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파장 변화량이니까 델타 람다니까 이 값은 뭐에 비례한다? 거리에 비례한다. 또는 후퇴 속도에 비례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둘 4.6과 23은 몇 배? 5배. 그러면 역시 거리도 몇 배? 5배. 그러면 이것도 역시 250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일단 이 식이 도출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돼야 되겠지만 이 식 자체가 이해가 돼 있으면 현재 이 세 가지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가는 250 맞는 말이죠? 자, 니은 허블 상수는 70이다. 자, 그러면 허블 상수를 구하려면 V는 HR 이 식밖에 없잖아. 그럼 그 식을 적용시켜봐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V는 HR인데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R은 다 구했잖아. 맞지? R은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면 H를 구하려면 R은 알고 있기 때문에 V도 하나 나와줘야 되겠지. 근데 V를 알려면 V가 들어간 식은 이 도플 효과 식이죠? C 나와 있고 람다 제로와 델타 람다 나와 있잖아? 모르는 건 이 V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 V니까 이 중에 하나 써서 넣어가지고 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 넣어보게 되면 자, 광속은 30만 km/s를 했으니까 30만. 자, 람다 제로 뭐 밑에 거 써도 되고 위에 거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거 400과 원래 기준 파장이 400이라고 그랬으니까 400과 4.6.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400과 4.6이니까 이거 현재 그대로 계산하면 V가 나오겠지? 좀 복잡하지만 계산하면 요거 3,450이 나옵니다. 3,450이. 원래 실제로 이렇게까지 계산하니까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뭐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V가 나왔기 때문에 R도 하나 나왔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아까 A에 대해서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A 값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A 값, A의 속도 그리고 A의 거리. 됐지?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69가 나와. 그러니까 70이 아니라는 거지. 문제에서는 70이라고 그랬지? 틀려다 그 말이죠. 참고로 디귿을 하기 위해서는 H가 좀 필요해.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디귿을 푸는 중간 과정이야. 디귿을 풀기 위해서는 H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니은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준 거야. 그럼 H를 먼저 구할 수가 있겠지. 원래 그런 문제 많잖아, 맞지? 자, 그래 갈게. 자, 우리 은하로부터 A까지 시선 방향과 B까지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60이다. 60.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림은 지금 1대 5의 관계를 가지잖아, 맞지? 현재 보면 A, 자, 1과 5의 관계를 가집니다. 30과 250.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 지금 문제에서 나왔지.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가 17,300이라 나와 있잖아, 맞지? 속도가 나와 있단 말은 H가 나와 있지. H를 구했지, 위에서 니은에서. H를 구했기 때문에 속도가 나오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거리 R을 구할 수 있는 거지. V는 HR 적용하면 되니까. 이게 가장 좀 더 쉬운 식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식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A와 B를 봤을 때 멀어진 속도가 17,300이니까 V가 저 값이니까 요 HR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H는 69로 나왔잖아, 위에. 그리고 위에 17,300이라고 V가 제시됐지? 그러면 미지수 R 같은 경우에 나오면 좀 복잡하지만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굳이 계산 다 할 필요는 없어. 뭐 소수점까지 7, 2까지 다 구할 필요 없어. 이게 한 250점 나왔잖아, 맞지? 250점 나왔어. 근데 이 거리가 얼마라고? 250. 이 값도 거의 250이라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게 같고 이 각도가 60이냐 물어봤잖아, 맞지? 60도가 되려면 기본 이거 정삼각형 정도 돼야지. 이 두 개 변이 같은데. 그럼 원래 세 개 변이 같아야지만 60도 될 거잖아? 근데 이건 1이잖아. 5대 1의 관계잖아. 그거 안 맞단 말이지. 틀린 것만 빨리 파악이 됐으니까 넘어가면 돼. 됐나? 자, 10번. 자, 스펙트럼 이용하여 외부나 후퇴 속도 구하는 탐구 쭉 나와 있는데, 자, 기억은 721.6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게. 지금 겉보기 등급이 같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등급을 말할 거지? 자, A와 B의 거리가 얼마든지 다르더라도 A가 실제 더 밝을 수도 있고 B가 실제 더 밝을 수도 있고 서로 밝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서로 밝기가 다른데 거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딱 같은 밝기를 보일 뿐이지.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일단 기억 구하는데 자, 도플료가 식. 자, C분의 V는 원래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가 될 거잖아, 맞지? 요거 좀 풀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파장이 나와 있고 관측된 값들이 나와 있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C분의 V. 자, 봐봐. 생각해봐. C분의 V가 누굽니까? V가 누구의 속도지? V가 누구의 속도라고? V는? B?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 은하에 대한 그 은하의 후퇴 속도가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생각해봐. 하나의 은하라면, 관측하는 파장이 달라지면 위에 있는 델타 람다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지겠죠? 맞나? 자, 관측은 하는 은하가 하나야. 한 놈이야. 한 놈인데, 그 한 은하에 대해서 이 파장 410도 한번 관측해 보는 거고 656도 관측해 보는 거고. 됐나? 관측하는 파장은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같은 은하를 봤을 때. 됐나? 자, 다시 갈게. 같은 은하라면 은하 요런 속도는 고정되어 있죠. 그럼 C분의 V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 맞나? 그런데 관측하는 파장에 410을 볼 수도 있고 656을 볼 수도 있고 또 딴 거를 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람다 제로 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분모가 변하면 이 전체 값이 고정되려면 분자도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지. 그걸 말하는 거야. 됐나?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분모분의 분자는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고. 됐지?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A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 있는 값, 기억 값을 구하려면 지금 두 개 변화량 관측된 값이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식이 그대로 똑같이 성립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 됐지? 자, 그러면 먼저 451을 넣어보게 되면 원래 파장이 410이니까 451에서 410을 뺀 것. 됐나? 자, 이게 656을 넣어도 똑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656분의 기억. 관측된 값이 기억이니까. 여기서 656 뺀 것. 이게 두 개가 같아야지.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봐. 자, 이거 451에서 41 빼면, 자, 410 빼면 41 차이 나는 거죠? 자, 이거 얼마 됩니까? 410에서 41이니까 얼마야? 10분의 1이지. 그러면 이 역시 10분의 1이 돼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 차이 값 결과적으로 얼마 돼야 돼? 721.6. 65.6 돼야 되는 거지? 맞나? 10분의 1이니까. 그러면 656에서 65.6 더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값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지. 이해 잘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기억은 됐고, 자, 니은. 자, 니은 값은 A의 후퇴 속도잖아, 맞지? 이미 벌써 구했지. 뭐냐면 C분의 V가 얼마라고?
10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V 값이 C의 10분의 1이라고. 됐나? 자, C가 얼마죠? 30만이니까 이건 얼마야? 10분의 1? 10분의 1은 3만. 됐나? 그 3 곱하기 10의 4승. 됐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A와 B의 절대 등급 차이는 5다. 자, 절대 등급이 5란 말은 밝기는 몇 배? 100배. 참고로 거리가 멀어지면 밝기는 어떻게 되죠? 멀어지면 밝아져 어두워져? 어두워지는 거지. 거리와 어떤 관계였죠? 거리 제곱의 반비랑 기억나나? 거리 제곱의 반비라는 건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자, 볼게. 갑니다. 자, 실제 보게 되면 A가 B보다 10배 멀다. 왜냐하면 B 같은 경우에 파장 변화가 4.1이었잖아? 됩니까? 봐봐. 여기는 410에서, 볼게. 410에서 451.0이 됐잖아, 맞지? 근데 B를 봤더니 410에서 414.1 됐잖아, 맞지? 그 말은 4.1이 차이 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요놈은 A는 41이었고, 요놈은 4.1이지. 파장 변화량이 몇 배? 10배. 아까 봐. 파장 변화량, 거리, 속도 다 비례라 그랬지. 그러면 파장 변화량이 10분의 1이란 말은 거리는 10분의 1밖에 안 돼. 그 말이잖아. 됐나? 자, 그러면 거리가 몇 배 차이 난다고? 10배. 그러면 밝기는 몇 배? 100배. 몇 등급 차이? 5등급 차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 자, 거리와 밝기 관계가 이해가 안 되면, 자, 봐봐요. 이거야. 얘가 예전에 우리 문제 풀 때, 작년에 문제 풀 때도 한번 제시했던 그림이야. 자, 봐. 여기 등이 있는데 전등이다 칠게. 전등이 있는데 전등에서 100이란 빛이 나올 거야. 중간에 가림막 하나 놨어. 그러면 모든 100이 나온 거야. 모든 100이.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가림막 치우고 거리가 2배인 곳에 가림막 설치했어. 자, 거리가 2배 되면 자, 면적은 몇 배 되지? 4배. 4칸 된 거지. 근데 100 그대로 왔죠? 그럼 한 칸에 얼마씩 들어가? 25씩 들어가겠지? 근데 우리가 밝기라는 것은 한 지점을 보는 거잖아. 됐나? 그러면 한 칸을 보게 되면 이거는 25밖에 안 된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거리 제곱에 반배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지? 자, 다시. 거리가 100배 되면 밝기는? 거리가 100배 되면 밝기는? 만분의 1. 몇 등급 변하는 거죠? 10등급 변하는 거지? 5등급, 5등급. 됐나? 등급과의 관계를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현재 결과적으로 거리가 10배 차이 날 거니까 밝기는 100배 차이 날 건데 같은 밝기로 보인단 말이잖아. 맞지? 그 말은 자, 이 말이야. 원래 한 놈이 10배 멀리 있죠. 10배 멀리 있는데 같은 밝기로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멀리 있는 놈이 아주 밝은 놈이라 그 말이지. 멀리 있는데도 같은 밝기로 보인다 그 말이잖아. 됐나? 그러면 거리가 10배면 원래 밝기는 100배 차이 나야 되니까 같은 밝기로 보려면 이놈이 원래 100배 더 밝다 그 말이지. 됐지? 그 말이야. 자, 넘어가 됩니까? 그래서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자, 11번. 자, 뭐랬냐면 외부 은하 A와 B에서 각각 발견된 1A 초신성. 자, 1A 초신성은 아주 밝은 놈이죠. 근데 아주 밝지만 절대 등급이 그놈의 밝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19.6등급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놈의 등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놈을 바라봤을 때 얼만큼의 밝기로 보인다. 그럼 거리를 잴 수 있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1A 초신성 가지고 은하들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이 집안에 있어. 그럼 여러분들의 거리를 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호가 건호 집안에 있는데 내가 건호 딱 거리를 잴 거야. 우리 학교로부터. 그러면 건호까지 거리나 건호 집까지 거리나 거의 비슷할 거잖아.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은하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뭐라 했냐면 F0라는 것은 밝기를 말해. 여기서 플럭스를 해가지고 이제 밝기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F0는 1A 초신성이 100메가파섹 있을 때 밝기다로 약속을 해줬어. 됐나? 됐지? 원래 초신성은 그놈의 밝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놈을 100메가파섹에 놓았을 때 밝기가 F0다. 그 말이지. 됐나? 그러면 거리가 10분의 1로 줄면 밝아질까 어두워질까? 여러분 가까워지면 밝아지겠죠? 자, 거리가 10분의 1로 줄었다. 그럼 밝기는 몇 배가 되죠? 100배가 되겠죠? 맞지? 아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니까. 반대로 거리가 10분의 1이 했단 말은 100배 밝아지겠지? 됐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100 F0가 되는 거지. 그런 표현이야.
됩니까? 자, 그럼 가봅시다. 그러면 16F0가 나왔다. 그러면 F0보다는 값이 커졌잖아, 맞지? 그 말은 100메가파섹보다는 가까워졌다, 그 말이지. 그러면 이거 각각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했나, 그 말이야. 자, 16F0, 4F0. 참고로 아까 절대 등급 아까 마이너스 19.6으로 일정한데, 자, 거리에 의해서 결정될 건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6F0가 되려면 거리가 얼마 돼야 될까? 그렇지, 4분의 1. 4분의 1 하면 16분의 1 될 거잖아, 맞지? 제곱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좋아. 그러면 자,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할 거니까 여러분 말한 것처럼 4F0는 2분의 1이 됐겠지? 16F0는 4분의 1이 됐겠지? 제곱하면 16분의 1과 4분의 1이 될 거니까. 근데 F0는 거리가 얼마일 때? 100일 때. 그러면 거리가 2분의 1로 줄었잖아, 맞지? 그러면 100의 2분의 1이 얼마입니까? 50. 그래서 B는 50이 되는 거지. 자, A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로 준 거지. 4분의 1이니까 얼마? 25가 되겠지. 이 각각 거리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자, 그러면 기억.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 1750. 자, 속도값은 도플 효과 써도 되고 또는 V는 HR 허블의 부책 써도 되지. 근데 지금 허블 상수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거리 구했어, 안 구했어? 위에서 구했잖아. 그럼 단순하게 V는 HR 쓰는 게 쉽겠지. 자, 그러면 H가 70, R은 얼마죠? A 거는 25. 그러면 그냥 70과 25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 나오죠? 1750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은하에서 B를 관측했을 때, 자, 기준 파장이 600나노미터 흡수선은 603.5다. 이 파장 변화량 말하는 거죠. 파장 변화량이 3.5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파장 변화량을 따지는 건 도플 효과잖아. 자, 그러면 지금 C가 나와 있잖아, 맞지? C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속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속도 구할 수 있지? 왜냐면 위에 있는 허블의 법칙 구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거리 나와 있고 현재 분명 허블 상수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다시 말하지만 C 나와 있고 V도 기억처럼 구할 수 있고. 됐지? 그리고 람다 제로 600이라 나와 있고. 그러면 델타 람다만 구하면 된다. 그 말이죠? 됐죠? 자, 거리와 속도는 무슨 관계? 허블의 법칙에서 거리와 속도는 후퇴 속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거리가 몇 배입니까? 2배. 그러면 후퇴 속도도 2배. 됐나? 굳이 이 식 다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됐지? 위에 있게 1750이 나왔단 말은 25일 때 1750이면 거리가 2배면 후퇴 속도도 2배. 됐나? 그럼 얼마? 3500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쓰면 자, 지금 람다 제로가 기준 파장 600이라 나왔으니까 이게 C. 이거 30만이지? 30만 분의 3500. 됐나? 계산은 쉽잖아, 맞지? 계산하면 요거 7 나옵니다. 7. 3.5 털단 말이지? 자, A에서 B에 원A형 초지선 관측하면 겉보기 밝기 최대값. 그러면 밝기란 건 결과적으로 자, 지금 F0로 표현했는데 밝기란 건 결과적으로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거잖아, 맞지? 100메가파섹일 때는 F0가 되는 거고. 자, 50파섹일 때는 4F0가 되는 거고. 됐지? 그러면 거리만 결정되면 나올 거잖아, 맞지? 그러면 A와 B의 거리를 구하라, 그 말이죠. 자, 근데 A와 B의 시선 방향으로 60도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우리가 있고 A와 B가 있으면 자, 거리가 각각 아까 25와 50이었잖아, 맞지? 자, A의 거리가 25, B의 거리가 50. 그 상태에서 각도는 60이라 그랬죠. 이렇게 지금 제시를 했잖아, 문제에서. 됐나? 그 상태에서 지금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갑시다. 자, 50과 25니까 숫자를 단순화시키면 2대 1이 될 거잖아, 맞지? 자, 이거 60도야. 자, 2대 1이야. 이게 뭐죠? 2대 1 대 루트 3 되겠죠? 직각이지, 이거. 직각이 되겠죠? 됐나? 이걸 도출할 수 있어야 돼. 어려운 거야. 특수각만 나와. 계산할 수 있게끔. 그러면 2대 1, 자, 2대 1이니까 이거 A, B 사이 거리는 루트 3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25로 다 나눈 거잖아, 맞지?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25 루트 3이 되겠지. 거리를 25 루트 3 구한 겁니다.
자, 거리를 구하면 F0가 얼마 나올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100일 때 F0잖아. 맞지? 그러면 25 루트 3은 10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죠. 그러면 더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더 밝아지겠지. 맞나? 자, 그러면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어. 그러면 자, 봐봐. 자, 100에 대해서 25 루트 3이 얼마나 되는지. 아까 50은 거리가 2분의 1 되는 거잖아? 25는 거리가 4분의 1 되는 거잖아. 맞지? 맞나? 자, 다시 할게. 100에 대해서 50은 얼마라고? 100에 대해서 50은 2분의 1이죠. 맞지? 그 말은 뭐냐면 50에다가 100을 나눈 거잖아. 자, 25는 100에 대해서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 말은 25에다 100을 나눈 거지.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되는지 알려면 이 값에다가 100을 나눠줘야지. 2분의 1벤지, 4분의 1벤지를 알아내는 거잖아. 됐나?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거리가 결과적으로 4분의 루트 3이 나오겠지. 거리는. 됐죠? 자, 밝기는 어떻게 되죠? 거리가 2분의 1이 되면 원래 F0에다가 제곱값을 밑에 넣는 거잖아. 맞지? 거리가 2분의 1이면 결과적으로 4분의 1분의 F0 되는 거지. 그게 4F0 됐잖아. 맞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얘를 제곱해서 밑에 넣어야 되겠지. 제곱하면 16분의 3 되겠죠? 다시 말하면 봐봐. 아까 이랬잖아. 아까 2분의 1이 있으면 거리가 2분의 1 했어. 맞지? 자, 원래 F0가 있다면 2분의 1을 제곱한 다음에 밑으로 넣었잖아. 맞지? 자, F0 원래 값에다가 거리가 2분의 1로 줄었다면 이놈을 제곱한 값을 밑에 넣었잖아. 마찬가지로 이놈도 제곱했죠? 제곱 이게 되겠지? 제곱한 놈을 F0 여기다 넣어라. 그 말이잖아. 됐나? 그러면 이거 16분의 3분의 F0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16 올라가겠죠? 그럼 얼마 됩니까? 3분의 16 F0 되는 거지. 문제 좀 어려운데,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자,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조금 하다 말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허블의 법칙과 도플 효과식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플 효과식은 C분의 V는 어떻게 됩니까?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원래 기준 파장이 있다면 파장 변화량, 이걸 말하는 거지. 자,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600이라고 지금 기준 파장을 제시했지.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C는 광속. 여기서 이제 람다 제로는 600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지. 그런데 V나 델타 람다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밑에 분모들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V와 델타 람다가 서로 비례 관계란 걸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허블의 법칙. V는 HR. 여기서 H라는 것도 역시 이거 허블 상수. 고정되어 있는 값이지. 그래서 V와 R. 이제 은하의 후퇴 속도와 은하의 거리 두 개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 V와 델타 람다, V와 R. 그러면 V와 델타 람다와 R은 다 비례 관계에 있는 거지. 됐나? 자, 이걸 왜 제시하냐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관측된 파장이잖아. 원래 기준 파장이 얼마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기준 파장이 600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그 차이는 결과적으로 파장 변화량 그 차이 값은 다 거리 B가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준 파장이 600이니까 차이가 얼마입니까? 6. 여기는 8, 4, 10 다 되겠죠? 이게 바로 거리 B가 되는 거지. 또는 속도의 B가 되는 거지. 물론 지금 다 2의 배수기 때문에 뭐 3, 4, 2, 5라고 고쳐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그냥 차이값만 그대로 쓴 거야. 그래서 이 파장 변화량 자체가 이 거리 B 또는 속도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근데 원래 4개 은하인데 4개 은하면 공간적으로 원래 3차원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거잖아. 맞지?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너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를 간단화시키기 위해서 평면이라고 제시를 했지. 그럼 여러분들 지면상에 이들 위치를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야. 위치 관계를. 자, 넘어갈게. 자, 위치 관계를 한번 그려보자. A를 중심으로 이 거리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림을 그려볼 건데,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여지들이 있습니다. 힌트들이 있습니다. 좀 더 한번 대충 그려보고 나와 있는 내용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해줘야 돼. 자, 그러면 A와 B, 아까 거리가 얼마라고? A와 B 사이 거리가 6이라고 나와 있죠? 6이었습니다. 현재 그리고 자, C 같은 경우에, D 같은 경우에 거리가 8과 4라고 나와 있지? A를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그려봤어. 4개 은하가 있지만 거리만 나와 있지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려본 거야. 그런데 나머지 애들 따져보게 되면 B와 C 사이 거리가 얼마랬죠? 10이라 그랬지? 여기가 10이란 말은 6, 8, 10, 3, 4, 5. 뭐죠, 이거? 피타고라스형 성립되잖아. 이 직각삼각형이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대충 그린 거잖아, 맞지? 그러면 실제로는 6, 8, 10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위치 관계가 직각으로 다시 그려져야 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지금 B와 D 사이 거리. B와 D 사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B와 D 거리가 10이라고 나와 있지? 근데 자, B와 A 사이가 6이고 A와 D 사이가 4잖아, 맞지? 이게 10이란 말은 두 개 합쳐야지 10이 되는 거잖아? 맞나? 그러면 이게 별도로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 뭐지? 이거 그대로 직선이라 그 말이지. 그래 10이 성립되는 거잖아. 됐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다시 조정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들 위치를 정확히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물론 C의 위치는 뭐 반대로 가도 되겠지. 상관은 없어. 됐나? 그래서 BAC, ABC는 서로 직각관계이고 그리고 BAD는 서로 직선상에 있는 거고. 됐습니까? 이렇게 위치를 그려내야 돼. 근데 지금 이거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게 적용된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문제 갈게. A와 B 사이 거리는 7분의 200. 자, 원래 거리와 관련된 식이 뭐 있습니까? 허블의 법칙 이거밖에 없지. 거리 관련된 거. 그럼 이 식을 써야지. 됐지?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거리. 자, V는 HR. 자, R이라는 것은 식 고치면 H분의 V가 되겠지? 지금 H가 나와 있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7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V도 구해줘야 될 거잖아? 근데 V 같은 경우에 지금 허블의 법칙 식을 쓰면 되겠지? C분의 V. 왜냐하면 광속 나와 있고 파장 변화량 나와 있잖아. 그러면 미지수는 V이기 때문에 V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을 써보면 C분의 V. 자, 람다 제로면 델타 람다 될 거다. 자, 람다 제로는 600이라 나와 있고 이 변화량 이 차이도 나와 있잖아, 맞지? C도 다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600이었고 차이가 6이라 나와 있잖아. 이거 C는 30만이죠? 그대로 다 날리게 되면 얼마 됩니까? 요거 날리면 500 될 것이고. 맞나? 자, 그럼 현접이고 3차이라고 나올 수 있겠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식이 자, 70분에 H가 70이라 나와 있고 V를 구해봤더니 3000이 될 거니까 결과 이거는 7분의 300 되겠지. 됐나? 근데 문제가 지금 7분의 200이라기 때문에 틀렸다 그 말이죠?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식을 쓰는 것은 자, 이와 관련 식은 도플러 효과 식과 허블의 법칙 두 개밖에 없어. 자, 그리고 기억은 608보다 작다. 기억 608. 자, 608이란 말은 이 차이가 8이라 그 말이잖아. 그 말은 거리 차이가 8이다 그 말이지. 물론 비율을 따진 거지만 우리 쉽게 간단한 거지만 어쨌거나 아까 우리가 그림 내서 8보다 작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CD 사이 거리가 8보다 작냐?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이 말이잖아. 다시 한번 볼게. 자, 지금 CD 사이 이 거리가 8보다 작냐? 근데 봐, 이거 여기가 직각이라면 이것도 직각이잖아. 그러면 ADC, ACD는 직각삼각형인데 이게 8이야. 근데 CD가 지금 대각선 빗변이잖아? 이게 8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길지. 8과 4니까 이건 적어도 8보다 크겠지. 그럼 8보다 작다면 틀렸다 그 말이지. 되겠나?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이 문제 나중에 디귿을 생각하면 이건 계산 한번 해봐야 돼. 왜냐하면 D로부터 가장 먼 걸 물어봤거든. 디귿에서는. 그러면 D에서 가장 먼 것 B일 수도 있겠지만 C일 수도 있는 거잖아. 확인이 바로 안 된 거잖아. 그러면 8과 4니까 이 숫자는 구해봐야 돼. 되겠나? 그래서 만약 니은만 물어봤다면 구할 필요는 없지만 디귿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 값은 구해야 됩니다. 좀 우리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지.
자, 이거 8제곱. 자, 8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단 넘어갈게. 그래서 8의 제곱과 4의 제곱이 되겠죠? 루트 씌어서. 됐나? 피타고라스 정리. 얼마 나옵니까? 64와 16이니까 80 나오겠지? 루트 8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이 루트 80이란 말은 요거 10이란 말은 루트 얼마입니까? AB의 거리는? A와 B는? 자, D와 B는? 루트 100이 되겠죠? 그럼 루트 100과 루트 80이니까 BD 거리가 루트 100이니까 더 크겠지. 그럼 가장 먼 건 B가 되겠지. D까지 바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어본 게 D에서 가장 먼 것 물어봤는데 이게 루트 80, BD 거리가 루트 100이니까 B가 가장 멀다. 됐죠? (15번) 자, 갑시다. 자, 허브의 법칙 쭉 갈게. 자, 서로 다른 방향 위치한 은하, 가, 나. 자, 서로 다른 방향. 그러면 중심에 우리 은하가 있고 양쪽에 가와 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는 가가 나의 2배라 그랬어. 됐죠? 자, 그러면 대략적 그림을 그리면 우리 은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왼쪽에 가가 있다면 오른쪽에 나가 있다. 그 길이 비율은 2대 1이다. 됐죠? 이 말이지? 자, 가볼게. 자, 기억은 450이다. 자, 기억이 450. 자, 그러면 지금 기억이 원래 파장값인데 이게 안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런데 가 은하를 봤을 때, 나 은하를 봤을 때 어떻게 관측되는지 관측 파장은 나와 있잖아. 맞나? 자, 원래 허블의 법칙이 계속 쓰이는 게 뭡니까? 후퇴 속도와 거리와 편의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거 자꾸 쓰이잖아, 맞지? 그래, 물론 허블의 법칙과 도플러를 써야 되겠지. 근데 기본 바탕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 관계를 제시하는 것, 이 관계를 알아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 맞지? 맞나? 허블의 법칙과 도플 효과를 결과적으로 두 개 연결하게 되면 이 관계란 건 결과가 나오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우리 은하를 봤을 때 가와 나의 거리가 2대 1. 됐지? 그러면 지금 파장 변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파장 변화 가지고 이 관계 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 파장 변화도 2대 1이란 건 이 식을 쓰면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가에서 이렇게 자 C분의 V 도플 효과 써볼게. 자, 원래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가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원래 관측 파장에서 원래 파장 빼게 된 건데 지금 모르는 것은 원래 파장 람다 제로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아는 건 다 써봅시다. 468 빼기 람다 제로 될 거잖아, 맞지? 자, 나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459니까 람다 제로분의 459 마이너스 람다 제로. 됐죠? 그런데 가가 나보다 2배 멀다 그랬지? 파장 변화도 몇 배? 2배. 그러면 이게 뭐 이제 결과적으로 봐. 두 개를 따로 쓸 건데 지금 이 관계 쓸 건데 이거 람다 제로 필요 없잖아, 밑에 거 맞지? 자, 그럼 밑에 거 다 날려버리고 위에 거 이제 위에 값들을 비교하게 되면 현재 가가 나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나의 거에 2배를 하게 되면 같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람다 제로에 대한 하나의 식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람다 제로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 넘기게 되면 람다 제로면 남을 거고 그러면 468에서 918 빼면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450 나온다 그 말이지. 됐나?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15번에서 니은. 자, 니은 마이너스 468, 디귿 마이너스 459 돼 있는데 자, 이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니은에서 지금 방출선 B를 이용해서 니은에서 같은 은하 봤을 때 동일한 은하 가에서 서로 다른 파장 니은에서 468 뺐고 그리고 은하 나에 대해서 디귿에서 459를 뺀 거잖아, 맞지? 기본적으로 얘를 좀 조정할 수가 있는 거야. 얘를 그대로 하게 되면 물론 생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쉽게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약간 위치를 바꿔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디귿을 넘겨버리고 468을 이제 넘기면 니은 마이너스 디귿은 468 빼기 459. 지금 이 식을 약간 변경한 거잖아, 맞지?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니은에서 디귿 뺀 것, 468에서 459 뺀 것 이게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같습니까? 자, 이 말이 뭐냐면 방출선 A를 이용했을 때 B를 이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두 개 파장 변화 차이가 똑같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지금 고유 파장이 다르잖아. 밑에 분모값이 다르잖아. 분모값이 다른데 위에 거 차이가 두 개 같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밑에 분모가 커져버리게 되면 위에 차이도 같이 커져야 되는 거지. 맞나? 근데 지금 그거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위에 거는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위에 거 차이가. 됩니까? 그래서 고유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지. 분모값이 다르기 때문에. 됐나? 아까 도플러 효과식에서 람다 재료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분모값이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것 차이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자, 디귿. 가에서 나를 관측하면 A 파장은 477. 자, A 파장이 얼마로 나왔죠? 450으로 우리가 구했잖아. 맞지? 그 상태에서 현재 파장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관측되는 파장 변화는 뭐에 비례한다? 거리나 후퇴 속도에 비례하는 거지? 자, 거리 관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지금 문제에서 가에서 나를 보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거리가 2, 1 이야기했으니까 가에서 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맞나? 그러면 나와 비교도 되고 또는 지금 나와 비교도 되고 아니면 나와 비교도 되고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은하에서 나를 봤을 때 거리를 1로 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가에서 나를 보면 거리가 3인 거잖아? 그럼 파장 변화가 3배 된다. 그 말이지. 그러면 당장 나를 봤을 때는 얼마 나왔습니까? 나를 봤을 때 파장 차이가 450에서 459니까 9가 된 거죠. 이건 거리 1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리해서 거리 1에 대해서 파장 변화 차이가 9라 그 말이잖아. 그러면 거리 3일 때는 얼마입니까? 비례할 거니까 27이 되겠지? 원래 파장이 얼마야? 원래 파장이 450이니까 27이 변한단 말은 450에 27을 더하라. 477이 되는 거지? 됐나요? 그 말이잖아.